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뭐 힌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여기서 더 심화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연구 과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도 뭐 말씀을 늘 드리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코스닥, 한국 코스피 증시 자체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돌입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2달 정도 유지된 때도 있었고 또 한 달 정도 유지가 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한 달 이상 내려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출발이 되어버린 그 기점 자체를 10월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10월장. 10월장에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나 문제가 완전한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 해석으로는 지금 조정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왜 조정장이냐면 이제 폭락장이고 주가가 많이 박살내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순간에는 테마가 웬만하면 없어요. 테마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순간에도 테마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구제역 관련해갖고 이제 닭 관련주들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반도체나 그리고 또 저 바이오도 잠깐 반짝은 했었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받쳐주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제 정치 테마주도 한 번씩 반짝거렸었고 그런 사이즈를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력들의 그 매집이거든요. 그런 게 한번 테마를 주면서 공식적으로 매집을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을 한번 교체하고 한번 흔들면서 가져오는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에서 발생을 하면 전제가 돼서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테마도 없이 모든 전 종목들이 쭉쭉 빠진다. 뭐 이미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폭락장으로 해석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일단은 저는 약간의 희망을 또 그래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측보다는요 차트에 맞게 반응을 하면 선방은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기 또 2% 떴잖아요. 2% 코스닥이죠. 코스닥. 네, 코스닥이 2% 이상 빠지는 날 그 뒤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라는 거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만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방어는 좀 어느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향후에 다시 올랐을 때 그때 기회를 또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기억하세요.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나서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손해봤다라고 해서 겁먹어갖고 심리가 위축돼서 또 이렇게 막 했다가 뒤늦게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 투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 틀렸을 때도 빠른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학습도 늘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별 이제 본론이네요.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려면요. 사실은 스윙이나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가망이 없어요. 그건 글러 먹었어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스윙을 하더라도 결국은 세력들이 돈을 쓰는 구간을 알아야만 그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 썼잖아요. 그건 돈 썼으면 그 밑으로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돈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는 20% 이상 급등 종목은 세력이 아니고서는 힘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자, 20% 이상 급등이에요. 20% 이상.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세력들의 돈들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게 우리가 단타로 접근해서 매매하는 건 그 뒤로 기본이에요. 기본. 자, 뭐 볼게요. 아무 종목이나 볼게요. 자, 보다시피
여기 거래량 많이 뻥뻥 터지면서 올라간 게 20% 이상 급등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안 봐도. 이런데, 이런 구간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건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요. 이 정도 돈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보고 매매를 하면은 됩니다. 이 기준을 보고. 그러니까 20% 이상 급등이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2차 파동, 3차 파동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 후행성으로 따라와요. 그냥. 그래서 요것만 공식으로 잡고 들어가 보세요. 그냥 20% 이상 급등.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 뻥뻥 터진데 한번 보죠. 여기도 20% 이상 급등했나요? 20.20%. 예. 20.20%. 그 뒤에도 뭐 주가 좀 좋은 움직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가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면서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 한번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관점으로 차트를 다 보세요. 이 관점으로. 그러면 보통의 뭐 10%, 뭐 5% 이렇게 들어온 애들보다는 그 뒤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리딩 나가는 것도 이런 기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단타로.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인데 이건 세력은 주가를 올리기 전에 항상 앞에 물량을 삼켜요. 요거 대표적인 게 국일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플렉스도 그랬던 것 같고. 국일제지가 아니었나? 뭐 그래도 볼게요. 뭐 괜찮아요. 항상 앞에 물량을 삼킨다. 그럼 티플렉스 다른 걸 볼게요. 네. 자, 앞에 물량 삼킨다는 건 뭐냐면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한 번씩 소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롱바디 음봉 보이시죠? 마이너스 19% 내려박으면서 보통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대응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자, 여기 보합권에서 매수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티플렉스가 이때도 강세였던 것 같으니까. 자, 이때 매수를 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19% 떨어지면 이때 멘탈이 나가서 아무 대응을 못해요. 손절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이렇게 빠진 이상은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내려가고 그냥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앞에 이 물린 사람들의 매물을 처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걸 올라와 주는 겁니다. 저항대에 급락했던 걸 먹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차트를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락 나오고 나서 여기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될수록 물량을 일부러 가져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물렸다 라고 가정해 보면 이것을 이제 끌어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20%딱 고가까지 딱 20%네요. 고가 기준으로 볼게요. 고가 기준. 항상 고가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어디까지 올랐다 이거 고가 기준입니다. 그럼 고가가 20% 오르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달라요, 이런 게. 이런 원칙들이 좀 달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 많으니까 일부러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세력주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느 바보가 저항이 있고 롱바디 음봉 나왔는데 여기까지 막 주식을 막 사요, 막.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봤고. 상황이 그게 좀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할수록 좋은 주식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디가 물량이 많이 물렸을까? 개인들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디가 가장 개미들이 많이 투자했고 물렸을까? 그리고 그거를 세력들이 분명히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그 소화의 흔적이 뭘까? 이게 여러분들을 발전을 위한 힌트죠. 뭐 어떤 답을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 관점을 말씀드린 제가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더 공부할 수가 있어요. 더 이 관점으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보다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나아요. 결국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주식은 다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 회사가 좋네 마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력이 장난치고 무조건 세력이 올리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이 주식시장을 순수하게
야 이거 재료가 좋다, 회사 매출이 늘어나네, 그렇게 보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고 기회를 더 놓쳐버려요.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야 이거 그냥 세력들이 다 장난치는구나, 해먹으려고, 그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더 앞뒤가 더 잘 맞아요. 아 이러니까 오르지. 안 그러면 하락장에서 다 내려박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한 기준에 의해서는 내려박지 않아요, 종목들이 잘.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자 세 번째, 테마를 바꿔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자 테마를, 이거는 이제 세력과 약간 별개인데 세력들이요 항상 주식을 퍼포먼스를 크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기 위해서는요 재료를 띄웁니다. 재료를. 자 국일제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이렇게 점상 찍고 막 상한가 이렇게 난리 부르스 칠 때까지만 해도 재료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뭐 그래핀 어쩌고저쩌고 뜨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 뒤로부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포인트. 주가는 못 올라가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단타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좀 이건 약간 심화적인 내용인데, 자 이 넥슨 GT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넥슨 GT, 제가 이 종목을 분명히 단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테마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인수합병 소식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그냥 묻지마 상한가 가버려요. 인수합병 IG비전 그냥 묻지마 정상 찍고 다음날 상한가 점상 또 찍으려다 망했죠. 네 풀린 거예요. 자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재료 뭐예요? 지분 취득, 그러니까 뭐 인수 같은 거예요. 인수 관련이에요. 인수 관련 뜨면 아주 그냥 묻지마 달려듭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요. 차트가 주식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넥슨 GT도요. 묻지마 갭 띄운 다음에 아래 꼬리 달고 상한가, 다음날 박살. 그러니까 이 인수합병은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서 이 테마라는 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뭐였죠? 얼마 전에 에이텍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망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테마가 무섭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자 갭 상승해서 또 상한가 쳤다가 눌렸다가 다음날 또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마주는요 장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심리 영향만 받아요. 그리고요 테마가 떴다라는 건 제가 아까 국일제지 얘기했던 것처럼 테마가 딱 떴다라는 거는 거의 확률상 70% 정도는 세력이 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세력이 더 올리기 위해서 테마 터트리는 게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쭉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테마 터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A라는 테마를 터트리고 그 다음 B라는 테마로 바꿔타요. 그 다음 마지막 C로 바꿔타요.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딱 남는 건 없는데 이때 뭐 임상실험으로 가요. 그 다음에 유증으로 가요.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재료, 임상실험, 또 다른 뭐 1차라고 한다면 2차, 이런 식으로 또 바꿔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30%의 확률로 있는 거고, 한 가지의 단발성으로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는 그냥 없다라고 전제하는 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테마로 떴다, 그럼 계속 오른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없다라고 전제하는 게 좀 안전해요. 왜냐면 그거 믿고 계속 홀딩하다 박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제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락장에서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테마주에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럼 사실 이제 개인과 기관과 외인과의 막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테마주에 붙어서 단타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단타를 분봉으로 보여야겠죠. 당연히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분봉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일봉으로만 봐도 되지만 이제 좀 더 세밀한 어떤 관점을 위해서 분봉을 보면서 접근하면서 어디서 내가 매매할 건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거든요. 또 테마도 인수합병 이런 건 한 방에 없어지는 재료고, 또 정치 테마주도 한 방에 사라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좋은 힌트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주식하기 싫어져요. 진짜로. 지금 보통의 이제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15일 이 정도로
길어야 15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하락장세의 흐름이 한 달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서 이 정도 되면은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도 테마가 있다라는 거. 테마가 있으면은 폭락장은 제 경험상 없다. 그럼 테마가 있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미리 밑밥 깔아 놓은 거라서 앞으로의 또 상승 여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포인트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밀리면 그 정도 또 올라주는 게 또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 또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겠죠. 네, 다만 이제 오를 때의 신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죠. 연구하셔야죠. 그러니까 원칙대로는 가세요. 전제는 이렇게 하겠지만 주식은 원칙대로 가요. 2% 이상 빠지면 또 흔들리겠네.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11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올라와 타준다.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 또는 이제 상승장 기류가 뭐 5일 이상 지속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5일 이상 지속됐다. 그럼 그 뒤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눌려도 뭐 매수,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100%의 어떤 전제를 갈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만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디 이제 어떤 종목이 내 종목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종목이 오르겠지라고 기대할 거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홀딩을 하시고, 이 세 가지가 부합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겠죠.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장 기조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건 맞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 이 하락장 대응을 아시게 되면 나중에 또 조정장 왔을 때 그때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왜 방송 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그 뭐죠? 자동 매매 프로그램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 다 빨려갖고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할게요. 어차피 지금 하락장이라서 딱히 뭐 할 얘기도 딱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 좋아지면 또 찾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락장에서는 뭐 제가 지금 말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